1년 중 야외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북한산까지 고향의 아름다운 물길, 바람길을 이웃들과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로 17회를 맞는 고향 바람누리길 걷기 축제가 11월 4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코스는 10km와 25km 두 가지 코스가 있고요. 10km는 호수공원을 출발해 행주산성 한강 수변공원까지, 그리고 25km는 호수공원에서 행주산성을 지나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까지 걷게 됩니다. 참가자분들에게는 경품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나눠드립니다. 고향 바람누리길 걷기 축제는 저희 고향신문이 주최하는 행사고요. 사과나무 치과병원과 고향 동부 새마을금고가 메인 후원사로 함께합니다. 그 밖에 지역의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이번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 선착순 3,000명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 배너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고향신문 뉴스체크, 오늘은 4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CJ 라이브시티 사업 축소되나 날아간 추경으로 인해 민생 복지 예산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고양시 산하기관장 7곳 중 3곳이 공석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남동진 기자가 해외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영국 프레스턴을 다녀왔는데요. 지역순환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CJ 라이브시티 관련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는데요.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 CJ 라이브시티 착공식 모습입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CJ E&M 대표이사, 그리고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착공을 알렸는데요. 정확히 2년을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진척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에 차질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방금 남동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5일자 보도자료로 나왔는데요. 네. CJ 라이브시티가 이제 국토부 민간합동 PF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공공 민간 간의 좀 이견이나 애로사항을 겪거나 추진이 지금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겠다.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은 계획안 초안을 토대로 한 3에서 6개월 가량의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서 이제 조정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고요. CJ 라이브시티에 따르면은 조정안이 나오고 나야지 공사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다. 3에서 6개월 정도 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사업 딜레이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 쪽에서는 이 조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들이 지체된 문제, 한류천 수질 개선 문제나 그다음에 전력 문제 최근에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이런 네. 것들 등의 이제 사업 부지 개선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걸로 보이는데 이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문제, 외부적인 이런 불강력적인 장애 요인이 생겼다. 민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도자를 통해서. 불가항력적 장애 요인이 생겼다라고 CJ가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눈에 띄기는 하네요. 외부적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이 늘었는데 공기 못 맞춘 게 우리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억울하다.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나 이 지체 상금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좀 조정안을 제출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토부가 좀 해결해 달라.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다급함이 느껴지는데, 자, 사업계획 축소 문제까지 언급이 됐나요? 일부 사업부지 조정 내용까지도 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조정이라는 거는 일부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자체의 축소까지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확정된 아레나 제하고는 사업계획 전반이 좀 약간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CJ 측에서는 이제 좀 항면을 하는 것이 사업 축소라기보다는 여건 변화에 의해서 좀 약간 변경 계획 이렇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사업 계획 축소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지금 논의가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까. 축소 규모도 대체 어느 정도인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되게 큰 상황인 거죠. 오늘 이제 취재가 된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이번 주 중에도 이게 아마 추가 취재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잘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6억 원에 달하는 고양시 2차 추경 예산안이 불발되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예산이 줄줄이 막히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에 몰렸고요. 마을버스 운행이나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시민들의 일상 또 안전과 직결된 예산들도 실종되면서
불평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자 고양시 학교가 262곳, 학생 수로는 12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약 110억 정도였는데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10월 말에나 11월부터 학교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 우려를 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학교에 식재료를 대는 생산 농가, 유통업자 그리고 급식실에 일하는 인력분들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마을버스. 자, 여기도 비상입니다. 재정지원금 20억 원 정도가 이번 2차 추경에 잡혔었는데 이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마을버스 운영업체 수는 21개고 노선 수는 90개에 달하는데 지원금이 제때 내려가지 않으면 당장 운전기사분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고양시 마을버스 조합의 고양지부, 고양시 버스 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청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조합 측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10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버스 운행하기 힘들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도 중단될 위기라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말하는 거죠. 장애인 활동 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만 0세에서 1세를 둔 가정에게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이제 5억 6천여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11월 달부터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된 고양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자 이것도 막혔고요.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 또 배수 펌프장 유지보수비, 육교나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도 곳곳에서 이렇게 집행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 꼭 필요한 예산이죠. 이 제설비용 15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집행하지 못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정말 긴급한 예산인 만큼 시는 예비비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기로 한 277회 임시회 일정을 뭐 앞쪽으로 늘리든 뒤쪽으로 늘리든 해서 요때 좀 추경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여나 야나 시장이나 누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을 보이는 데가 없어요. 될지 안 될지 지금 걱정이 정말 큽니다. 고양시에는 산하기관이 모두 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곳의 산하기관 중에 무려 3곳이 대표 자리가 공석입니다. 고양문화재단부터 보면요, 이게 작년 12월에 정재활 전 대표가 임기를 한 10여 개월 남두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전임 시장 때 임명된 분이셔서 이제 민선 8기 이후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이 컸던 걸로 보여졌는데요. 이후에 아직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금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앞서 이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표 채용 공고를 냈었거든요. 네. 선임 전차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임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채용 공고조차 지금 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다음번 채용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윤희 전 대표가 올해 2월에 사표를 내고 현재까지 7개월간 공석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가 신규 채용 직원 임용 또 이사회를 미루는 등 정상적인 재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나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지난 4월에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적격자를 선임하지 못했고요. 지난 9월에 재공고 이후 이달 6일부터 지금 현재 접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면접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과연 적격자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병구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25일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 임기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분은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예, 근데 18개월이나 앞두고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어요. 공사 관계자 측에 따르면은 이 내부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시장실에 들러가지고 사표를 냈다. 민선 침기 때 임용됐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코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하기관 대표는 보통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면접을 거쳐서 합격자 2명 내지 3명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이동환 시장이 좀처럼 적임자를 낙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랑 코드가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하기관 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지금처럼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방치하는 게 비정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남동진 기자가 얼마 전에
무려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예, 해외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그 영국의 프레스턴이라는 도시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놀러 갔다 온 줄.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추석 연휴를 일부 쪼개가지고 사실 갔다 온 거라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고양시가 이제 자족 도시가 최대 현안이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자족 도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을 이제 좀 찾아보면은 이 좀 대기업 위치 같은 이제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동환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자구역 유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뭐 공통된 현상인데, 한켠에서 보면 이런 좀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론에 이제 일정 정도 회의론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 이제 본사나 내지는 이제 외부 주주들에게 그 부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비판들인데, 이게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내 안에서도 인천이나 부산, 울산 공통적으로 이제 이런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이제 좀 지역 안에서 지역의 부가 소비되고 지역 기업들이 지역 내 다른 기업들한테 재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순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안적 모델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마침 해외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국 프레스턴을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자, 프레스턴이라는 도시 좀 생소한데 어떤 곳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네. 노스웨스트 더비 이런 것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리버풀, 예. 맨체스터. 랭커셔 주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인구수는 약 15만 정도인데 요 지역이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그 모직 산업 이런 거 이제 제조업으로 굉장히 좀 약간 성장했던 도시예요. 공업 도시였네요. 그 이후에 거의 100여 년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침체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고, 타이드반 프로젝트라고 쉽게 말해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다 철수해버리고 다 빠져나가 버렸대요. 아, 실패했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 미래가 되게 암담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내부 자원을 좀 활용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공동체 부 구축 전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스페인 몬드라곤이나 미국 클리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전략을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조달 입찰을 기존에는 이제 외국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가격이 싼 대로 예. 이렇게. 그렇게 공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이거를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좀 약간 조달 입찰을 전환을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달에 투여되는 공공 자금을 이렇게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노동자 소유 기업 혹은 이제 협동조합들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도 일정 정도 미션을 부여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 부여하거나 이런 좀 사회적 가치들, 환경적 가치들을 준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골자를 갖고 있었는데요. 프레스턴시 같은 경우가 진보적 조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지역 내로 운영되는 이달 금액이 한 3,800만 파운드, 606억 원에 불과했었대요. 2013년 내부 기준으로. 조달의 규모가. 그런데 2017년에 이런 정책을 몇 년간 수행을 하면서 1억 1,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1,771억 원,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조달 규모의 5%에 불과했는데 18.2%를 크게 향상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이렇게 돈이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때 굉장히 궁핍하고 소외됐던, 그리고 가장 낙후됐던 도시였는데, 도시가 이렇게 엄청 성장하고, 그리고 도시가 되게 활력이 넘치고, 실제로도 2020년 기준으로 최근 15년 내에 영국 내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비경제 활동 인구를 나타낸 도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영국 내에서 주거와 노동 여건이 가장 향상된 도시, 쉽게 말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이렇게 좀 성장한 도시로 탈바꿈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발전과 함께 도시개발의 방향도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의회나 이제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좀 공공성에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원래 버스 터미널을 철거한 후에 거기 쇼핑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대요. 시의회가 이거를 맡으면서 대신 버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버스 터미널을 재개장한 사례가 있었고요. 도시 중심에 이제 150년 역사 갖고 있는 그 지역 마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약간 재생 위주로 이렇게 다시 만든 사례가 있었고, 성산신지구랑 약간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시의회가 투자하는
그런 쇼핑센터를 지금 짓고 있던데 그 완공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또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프레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노스웨스트 지역 전체 한 7, 8개 정도 도시 저희가 잘 아는 맨체스터, 리버풀 포함해서 8개, 9개 도시들이 모여서 공공은행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은행이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좀 공공은행 논의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이 공공은행이 만일 이제 설립이 되면은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좀 공공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욱 확대되고 이 네. 규모도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프레스턴의 모델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고양시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쵸.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긴축 지금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뭐 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엄청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프레스턴도 이제 긴축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외부 투자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실패를 하고 이제 건설 경기 이런 것들도 침체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이런 좀 전환을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내부 경제에 좀 활성화를 맞추자. 이런 아이디어와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중요한 건 좀 생각의 전환이니까요. 프레스턴의 성공 사례 모델을 이제 참고로 해서 영국 내 다른 도시들도 커뮤니티 웰스 빌딩 이 전략을 추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환들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미국 클리브랜드 같은 다른 성공 사례를 좀 모델로 벤치마킹 삼긴 한 거죠. 했는데 예.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프레스턴시의 지금 현황 그리고 산업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워나갔던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성과들을 네. 계속 실증 자료로 이렇게 남겨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조달로 인해 가지고 몇 프로가 늘었고 지역사회 부가 얼마나 늘었다 이런 것들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정치 상황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성과들이 축적이 되면은 정치인을 바뀌더라도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이건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 지점들이 좀 더 생겨나지 확장되고. 않을까. 예. 예. 이런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기사 몇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서 좀 이런 지역순환 경제라는 공동의 화두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논의가 좀 확장되고 서로 이해가 좀 늘어나고 자,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서 네. 이렇게 좀 지역 조달 관련 조례 그런 거 그다음에 시도하고 그랬었죠. 예, 건설 노동자 뭐 지역 우선 고용 조례 뭐 이런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고양시에서도 이미 해왔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협의 가능성은 같은 있다. 것들의 지점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내용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